오늘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듣고 내가 누구보다 좀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필기도 정말 꼼꼼히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좀 안 나는 것 같고 뭔가 복습을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근데 새로운 진도를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에너지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진도 나가는 거는 좀 허덕허덕 거리게 되고 기존에 했던 어떤 복습도 점차 좀 지쳐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기억이 이렇게 쇠퇴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적당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면 이제 기억이 살아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에빙하우스 자체가 이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를 무작위의 어떤 단어군을 배열을 외워보니까 진짜 우리가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랑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그냥 영어를 조합해가지고 외워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강화되더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일종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실험이 있습니다. 레미니센스 효과라 그럽니다. 뇌과학의 실험인데 물론 실제 이거는 영국의 어떤 교사분이 이걸 먼저 이제 개념을 좀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시를 한번 외워보라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또 거기 따른 무슨 뭐 복습 주기 같은 거 있죠. 며칠 뒤에 한번 볼 것, 또 며칠 또 지나서 한번 볼 것,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특히 학습 직후에 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사람들 생각에 까먹었다는 느낌 들 정도 이때 사실 딱 떠올리면은 이렇게 기억이 강화된다. 이걸 과회상 효과 내지 레미니센스 효과라 그럽니다. PB 발라드라는 분이 이제 영국에서 옛날 학술 잡지에 이렇게 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어떤 일반적인 편견과 반대되는 요소는 어떤 건가요? 주기를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좀 심한 분들은 매일 복습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공부가 완성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실 기억이라는 건요 과해상 효과라는 게 왜 있냐면은 내가 자는 동안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리된 기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 무의식이 이제 기억을 쭉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짜임새가 딱 있게 됐을 때 원하는 기억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짜리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몸을 쓰는 것이든 머리를 쓰는 것이든 그런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안 되던 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잘 되더라는 기억 이게 바로 과회상이거든요. 근데 이 과외상은 사실 뭐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좀 유력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는 동안 뇌가 해마가 이 기억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 하루하루 맨날 복습하고 또 계속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으면요. 해마가 일할 거리만 많이 쌓이고 실제 기억을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변호사님 저는 좀 이렇게 자꾸 까먹는 것 같다. 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분들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내가 머리에 뭔가를 안 집어넣고 집어넣었다는 착각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경우들 있죠. 뭔가 이제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한 2, 3학년 지나서부터는 내가 뭔가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만 내 머리에 들어와요. 이를 경험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기억을 못하지만 반면에 이해가 되었다면은 장기기억화 이제 일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정교화라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이해를 했다면 머리에 뭔가 남거든요. 그리고 이 장기기억은 보존기간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쇠퇴될 수는 있지만은 기억이 잘 정리되게끔 머리에 잘 집어넣기만 했다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걸 까먹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기억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이게 레미니센스 과해상 효과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사실은 머리에 집어넣은 게 없고 집어넣었다고 착각하는 것만 존재해서 내일이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린 것인데 이거를 마치 내가 복습을 하지 않아서 기억이
마치 날아간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기존에 좀 비효율적이었던 공부법들을 한번 정돈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학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아니 상속의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접근법이 훨씬 중요하죠. 아니면 리트라든지 아니면 수능의 비문학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접근법을 뭐 학원 강사님을 통하든 스터디를 통하든 독학을 통하든 체화를 시켰다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그 접근법 그냥 내 몸에 붙지 않은 체화되지 않는 접근법을 내가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시험은 내가 시험을 못 치거나 떨어지고 난 후에 접근법을 다시 한번 개량해 보기도 하죠. 일부러 시간을 두면서 까먹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망각한다기보다는 망각은 단기 기억할 때 하는 말이고요. 장기 기억은 기억을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영상을 좀 끝내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정리가 될 기억은 존재하는가? 시간이 지났을 때 망각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정리될 대상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내가 나에게 설명하듯이 이해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눈알이 활자 위를 스쳐가는 그런 눈에 바르는 공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멈춰 주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많은 양 계획 듣고 무리한 진도 빼려고 그냥 눈알만 활자 위로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해됐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자꾸 체크하는 그런 실질적인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